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1년 내년 외환시장의 주요 이슈와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2021년 경기, 경제 전망 자료들에서 어떤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크게 정상화, 재정정책, 양극화,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뭐 마약이고 뭐고 모르겠고 약을 막 다 주사를 맞춰가지고 지금 의식은 회복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거 괜찮은가 싶은 게 아직 이 친구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걸리기 전에 체력을 회복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주변에서 이 친구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다니 뭐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1등도 할 인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금융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전망 자료에도 내년 흐름에 대한 좀 고뇌가 많이 엿보였는데 첫 번째 키워드인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에서 백신이 성공에 가깝다라는 이제 기사들, 발표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백신 성공이 현실화가 된다면 주황색 시나리오처럼 경제가 완전히 원래 궤도대로 돌아가는 이제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백신이 중간 정도의 성공만 거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가 뭐 이를 진압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중간 정도의 회복 사이클을 보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백신이 이제 실패로 이어져서 2차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더블딥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체로 많은 자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정도를 가정을 하고 내년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국가나 업종이 핫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든 올해 지금 상반기 이후부터 나온 이 가파른 회복 속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회복세가 둔화된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업종별, 국가별 차별화 흐름, 양극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어떤 국가가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키를 재정정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두 개 차트를 보시면 올해 연중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1분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각국의 대응책들을 지수화시켜서 인덱스화시켜서 나타낸 것을 보시면 올해 초에 사실상 모든 대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이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이고,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해서 효과적인 그리고 강력한 재정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죠.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이런 정부 지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인데, 이 세수가 모자라다면 부채를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재정 집행 규모와 부채 확대 규모가 상당히 큰 상태이고, 이 국가의 부채는 GDP와 비교해서 과도함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국가별로 30년간의 최대 레인지와 현재의 상태를 시한 것인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최근 30년간의 레인지 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국가별로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내년에 재정 집행을 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료마다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게 G2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회복하는 국면에서 G2 사이에서 이제 치열하게 대립이 나올 것이고, 미국은 글로벌 지위라는 창을 이용해 중국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중국은 소비라는 방패를 가지고 방어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G2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거다라고 보는 자료도 있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에서는
일단 지금은 갈등보다는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이 본인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래서 G2가 일시적이나마 휴전에 돌입할 여지가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비해서 대중무역 정책이 조금 완화된 편이라 뭐 재작년은 사실 G2 무역 갈등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은 내년에는 좀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강한 유동성 공급과 재정 정책들로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자료들도 꽤 있었는데, 시중에 풀린 돈들이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측면이 있고,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리는 돈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유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등의 이제 백업 자료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비는 하되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이제 소결론을 내리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정책에 따라서 차별화, 양극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국가별 그리고 산업별로 양극화,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별, 인종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죠. 그래서 이 오른쪽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미국 내 실업률을 인종별로 구분해 봤을 때 흑인과 백인의 실업률이 튀어오르고 하락하는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도 업종별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업종과 부진한 업종의 흐름이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이런 섹터나 국가별 차별화된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 지수나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등을 투자해서도 꽤 괜찮은 쏠쏠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면, 내년은 조금 더 업종이나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할 때 업종 단위로, 그리고 좀 키워드, 주제별로 핫한 테마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IT 기술주, 디지털과 관련된 이제 회사들의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한 자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 분야에 대해서도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린에 투자해 볼 때가 된 건가? 라는 느낌의 언급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로 기업의 ESG가 꼽히고 있는데,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에 대해서 기업이 얼마나 잘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ESG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는 연기금에서 투자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실제 매매에도 이런 키워드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미국, 우리나라, 유로존 할 것 없이 글로벌 공통된 화두이기 때문에 이 그린, 친환경 분야는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디지털 파트와 관련해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진 IT 기술주들의 강세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서 본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PC, 핸드폰 등과 같은 당시의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 주가 상승 기간은 평균 6.4년이었고, 이러한 혁신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들 간 혹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는 추가 조건이 붙어서 이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주가 상승 기간이 평균 9.1년 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IT 기술주의 강세를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금 단순한 제품 혁명이라면 평균적인 강세 기간인 9년을 넘어서서 11년째 연결이 되고 있고, IT 기술주들의 강세가 플랫폼으로, 그리고 기기들이 연결되는 커넥티비티까지 이어진다면 컴퓨터
도로를 연결을 했었던 인터넷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켰던 운송혁명처럼 강세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죠. 제조업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학계나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사용하던 그 룰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 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부터 많은 플랫폼들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죠.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GDP를 산출할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관련한 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부근에서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측정하는 방법론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그 파급 효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재무제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으로 괜찮은 기업을 골라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글로벌 경기 경제 전망 자료들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